네, 까봉님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내가 글을 쓰는 이유. 일단은, 띄어쓰기 꼭 지켜주시고요. 음, 문득 내가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음, 어차피 이 글을, 까봉님께서 쓰시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초등학교 때 일기 쓰실 때도 이런 말씀을 아마 선생님께서 해주셨을 거예요. 이 내가라는 표현은 최대한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고서는 빼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처음에는 되게 부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빼시면 뺄수록 훨씬 더 글이 탄탄해질 겁니다. 문득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전혀 문장이 문제가 없죠. 과연 무엇을 위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글 쓰는 걸 포기하지 못하는 걸까? 못하는 것일까? 이 못하는 것일까라는 표현은 얼핏 보면 당연히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음, 글을 좀 써본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과연, 과연 무엇을 위해? 과연이라는 것도 굳이 이거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글 쓰는 걸 포기하지 못할까? 글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고, 글 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글은 그저 초등학교 때 일기를 밀려 쓰던 그때뿐이다. 문장이 일단 너무 깁니다. 그래서 한 번에 와닿지 않아요. 글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고 글 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다. 에서 한번 끊어주겠습니다. 글은 그저 초등학교 때 일기를 밀려 쓰던 그때뿐이다. 뭔가 이상하죠, 문장이. 음, 글은 음, 이 문장은 한번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을 내가 꼭 써야 했던 시기가 초등학교 때 일기를 밀려 쓰던 그때뿐인 건지 아니면 내가 글 쓰는 것을 좋아했던 시기가 일기를 쓰던 시기인 건지 밀려 쓰던이라고 했으니까 좋아했던 시기는 아니겠죠. 글과 내가 연관이 있었던 시기는 일기를 밀려 쓰던 그때뿐인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문장은 다시 수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글은 여기서는 나에게라는 게 비교적 자연스럽습니다. 나에게 글이란 머리만 아픈 존재다. 존재이면서도 음, 글쓰기를 놓을 수가 없다. 글, 글쓰기는 결혼을 하고 음, 글쓰기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 내 유일한 감정의 소통 창구가 되어 주었기 때문이다. 음, 사실 나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자 여기서 한번 문단을 끊어주겠습니다. 보통 한 5문장 정도 되면 문단을 끊어주는 게 좋아요. 한번 흐름을 바꿨기 때문에 사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전화기를 붙들고 전화를 걸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전화기를 붙들고라는 말은 굳이 필요 없습니다. 수다 떨기를 좋아하는 아줌마에 그치지 않았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수다와 전화로 수다를 떠는 것도 그때뿐 기분은 나아지지 않았다. 우연찮게도 정말로 그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음, 그때 우연찮게도 정, 정말로 라는 말을 빼겠습니다.
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글을 접한 건 지인의 소개로 글쓰기 모임에 들어가 자기소개를 쓰면서부터였다. 그 모임에 들어가기 위해 그 모임에 서든 자기소개서를 써야 한다고 했다. 학교 다닐 때와 취업할 때를 제외하고 자기소개서를 쓸 일이 전무했기에 어떻게 써야 할지 난감하기도 하고 잘 쓸 자신이 없었다. 네, 이 문장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태어난 곳과 성장 배경, 자라는 환경에 대해 따라 글을 쓴다고 해도 이게 한 문장인데 굉장히 길어요. 어, 여기 안에 한 문장씩을 최소한 끊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무했다. 일반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태어난 곳과 성장 배경, 자란 환경에 따라 글을 쓴다. 성장 배경과 자란 환경은 비슷하죠. 거의 모방하는 수준으로 자기소개를 작성. 덜컥 겁부터 나기 시작했고 이런 자신 없는 글을 누군가 읽고 몇 번씩 끊어주겠습니다. 해도 거의 모방하는 수준으로 일반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는 태어난 곳과 성장 배경에 따라 글을 쓴다. 여태까지 살면서 써왔던 자기소개서들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써왔던 자기소개서들은 거의 모방하는 수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겁부터 났다. 이 말은 굳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비문입니다. 해줄게요. 여태까지 살면서 써왔던 자기소개서들은 잘 쓸 자신이 없었다. 여태까지 살면서 써왔던 자기소개서들은 모방하는 수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겁부터 났다. 자신 없는 글을 자신 없이 쓴 자기소개서를 누군가 읽고 허접하다, 쓰레기다 등의 비난을 할까가 두려웠다. 또 글은 글이라고는 학교 다닐 때 숙제로만 써보았고 부업을 하며 마케팅 글쓰기를 잠깐 접했었기에 이 말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글쓰기를 접했는데 왜 더욱더 두려웠죠? 숙제로만 써보았고 제대로 쓴 적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울 수는 있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독자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은 좋은 문장은 아닙니다. 마케팅을 목적으로 썼던 글 외에는 이거를 그냥 빼도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써보았고 숙제로 쓰는 것과 부업으로 마케팅
썼던 것 외에는 많지 않았다. 많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얘지기 시작했다. 현타가 온 것이다. 글을 놓은 지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나를 섭렵하기 시작했다. 어떤 평가를 다섯 문장 정도 되면 띄어쓰기 해달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평가를 받을지 두려우면서도 어떻게 써야 나를 좀 더 어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제대로 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그러던 중 그냥 지금 내가 현재 처한 상황을 토대로 이야기를 솔직하게 서술해보자. 이런 마무리는 지금 상황에는 맞진 않는 것 같아요. 이 문장 마무리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글의 흐름에는 갑자기 너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서술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 내 글을 평가해주는 한 사람, 그 사람은 자기소개서는 뭐 다른 자기소개들과 별반 다르지 않겠지 하며 내가 쓴 자기소개서를 읽지 않고 덮으려 했다고 한다. 그런데 첫 줄에 아이를 키우는 유감함에 산후우울증을 앓았던 전업주부라는 그 문구가 눈에 들어와 호기심을 했다고 말했다. 한번 끊어주세요.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내가 쓴 글을 끝까지 읽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한다도 상관없겠네요. 그 말을 들었을 당시에 기쁨과 자부심이 되게 있었다. 한번 끊어주고 그 말을 들었을 당시 기쁨과 자부심이 내게 있었다. 있던 상태에서 그 말을 들은 게 아니죠. 생긴 거죠. 기쁨과 자부심이 아마도 그때 내가 글쓰기에 재능이 있다고 짐작하게 된 계기가 아닐까 생각하기도 한다. 아마도 그때 처음으로 글쓰기에 재능이 있다고 짐작하게 된 계기, 생각하게 하게 된 문장이 좀 길어요. 그때 처음으로 글쓰기에 재능이 된 듯하다. 글쓰기는 여전히 어렵지만 누군가 내 글을 호기심 있는 눈으로 봐준다면 그리고 그런 내 글이 이게 좀 어퍼스트로피가 이상한 데 같죠? 그리고 내 글이 타인의 마음을 울리고 자극한다면 얼마나 기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있었다는 거는 뭔가를 내가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이 생각을 가지고 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이 선생님한테 끝까지 읽을 수밖에 없다고 말을 했을 때 그때 기쁨과 자부심이 생겼고 그때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글을 호기심 있는 눈으로 봐주면 내 글이 타인의 마음을 울리고 자극한다면 얼마나 기쁠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있었던 게 아니라. 네, 있었다와 들었다를 잘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제가 이해를 잘못했다면 글을 좀 더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어야 돼요. 사실 나는 글을 잘 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별다른 기교도 없다.
이런 나에게는 글에는 정답이 없다. 글에는 정답이 없다는 나만의 당위성과 진정성 있는 글이 있을 뿐이다. 너무 말이 좀 복잡합니다. 나만 가치관으로 생각으로 진정성 있는 글을 써나가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그렇게 쓴 글에는 나의 경험이 녹아있다. 삶, 실패와 좌절, 감정이 들어있다. 그렇게 자기소개서를 발판으로 내가 쓰는 발판으로 쓰기 시작한 글들은 나를 살펴보고 성찰하는 기록장이 되어 있었다. 또 이렇게 쓰다 보니 사람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글이 되어 있었다. 여기서 한번 끊어줄게요. 사람들은 실수와 실패를 하면서도 글을 쓸 엄두를 못 낸다고 한다. 나 또한 글을 쓸 엄두가 나지 않았으나 글쓰기 모임에서 나를 평가하는 칭찬의 말들이 내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글은 칭찬의 말. 나라는 표현은 최대한 배제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 용기로 실수, 실패의 경험담을 쓰게 됐고 써서 공유했을 뿐인데 누군가에게는 위로의 글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접했을 때 나는 글쓰기를 멈출 수가 없더라. 네, 이런 표현은 그냥 두겠습니다. 글쓰기는 멈출 수 없으면서도 나는 여전히 부담 아닌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 왜 이런 감정을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갖고 계신 건 것 같은데, 그쵸? 갖고 있다. 왜 이런 감정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아마도 해야만 한다 하는 그런 압박감이 나를 채찍질하고 몰아붙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자유롭게 글을 쓰기를 원하면서 난 여전히 시간에 묶여 글을 써야만 한다는 틀에 여전히 똑같은 말이죠. 여기 해야만 한다와 글을 써야만 한다는 반복되는 문장입니다. 자유롭게 글을 쓰기 원하면서도 여전히 시간에 묶여 의무감에 글을 쓰고 있었다. 그래서 쓰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았다. 나의 가치가 쓸모없어 버려질 것만 같았고 존재감 없이 사라져버릴 것만 같았다. 적어도 자유롭게 글을 쓰고 누군가에게 공감과 위로의 글을 쓰고 평가받으며 자유롭지 않다고 하셨죠, 지금. 적어도 글을 쓰고 누군가에게 공감과 위로를 준다는 평가를
나의 가치가 쓸모있게 받을 때 그나마 나의 가치가 내가 쓸모있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글쓰기를 내려놓는 순간 나의 가치는 네, 이게 핵심이죠. 글쓰기를 내려놓는 순간 나는 에너지를 낭비하는 철없는 어린아이가 될 것만 같다. 누군가 나에게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철없는 어린아이라고 비난할 것만 같았다. 인간의 가치는 그 어떤 것으로도 평가될 수 없고 판단되어질 수 없는 고유한 존재다. 어떤 행위를 해야만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라 나 자체로 고유한 존재임을 인간이 고유한 존재인 거죠. 고유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내 가치는 그 어떤 것으로도 평가되어질 수 위랑 중복되는 거죠. 이를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 이해하기에는 진정 어려움이 있다. 어릴 적 교육을 받았던 환경들이 지금의 내가 내리는 되어서 또 어떤 것에 도전할 때마다 발목을 잡는다고 한다. 어릴 적 내가 받았던 평가들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결과물이라고 본다면 글을 쓰든 쓰지 않든 나의 존재 가치는 어릴 적 받았던 평가들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결과물이라고 본다면 글을 쓰든 쓰지 않든 나의 존재 가치는 나는 나 자체로 고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이 문장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어릴 적 받았던 평가들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결과물이다. 한번 끊어볼게요. 글을 쓰든 쓰지 않든 나의 존재 가치는 나는 고유한 존재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한켠에 있는 듯하다. 이거는 어릴 적에 어떤 교육을 받으셨고 어떤 평가를 받으셨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해를 못한다는 건 독자들이 거의 다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문장들이 자신이 쓸 때는 완벽하게 이해를 가지고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문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는 사람은 보기 어려워요. 하지만 나는 진정으로 지금 순간에 몰입한다. 나는 진정으로 지금 몰입하고 싶다. 자유로운 영혼이 가슴을 울리는 이것도 뭔가 이상합니다. 네, 그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거는 선생님 본인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가슴을 가슴을 울리는 글이 쓰고 싶은 건지 아니면
선생님인 건지 본인 영혼이 다른 사람들의 뭐 독자들이겠죠. 자유로운 글을 쓰고 싶을 뿐이다 라고 표현을 하시는 건지 한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글의 전체적인 흐름은 좋습니다. 네, 엄청나게 뭐 인사이트풀한 글은 아니지만 본인의 감정과 이런 글쓰기에 대한 느낌을 잘 그래서 정리해서 적어주신 것 같아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글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죠. 고생하셨습니다.